스크롤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상점 가격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60 곱하기 3인데, 나 돈이 없네. 하나만 만들게요. 그러면. 네. 공금도 별로 돈이 없어서. 이게 의식 비용만큼 드는 거 아니에요? 50? 그런가? 의식 비용인지 상점 가격인지 모르겠는데. 상점 가격은 사올 때잖아요. 예, 그렇죠. 상점 가격이. 맞다. 의식 비용이에요. 의식 비용. 그러면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없는데. 의식 비용만큼 드는데 150이 있구나. 그러면 3개 만들게요. 네. 1시간 들여서. 비상용 무전기인가요?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요. 그럼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이 예. 일어나면은. 네. 일단은 그러면은 그 전자를 주사위를 돌려가지고 스크롤을 만들고서 몇 킬로미터까지 할게요. 떨어진 걸 만들 수 있는지. 네, 도전을 할게요. 근데 뭐 이거 9 이하만 안 뜨면 무조건 이 마을은 다 커버하겠네요. 아이고 160km. 1600? 네, 그러네요. 그냥 충분히 이 마을은 어디든지 통행될 수 있을 정도의 정갈입니다. 마법적인 방어기만 네. 없으면. 오케이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하죠. 아니 나중에 뭐 일단 오늘 자는 거죠. 네, 잡니다. 쿨. 그리고 저한테 6의 임신 책임증을 주세요. 저는 저희 침낭은 다른 침낭과 궤를 달리합니다. 저런 걸 다 사셨어요? 네. 굉장히 돈 엄청 많으셨나요? 많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그야말로 컨트롤러의 표본이죠. 좋은데요? 임신 6점이면은. 참 저는 플레이할 때 저런 거 생각도 안 했는데 무조건 솔직히 카파는 돈 투자하기가 애매한 게 그 인핸스드 시스템을 쓰지 않으면은 좀 자잘한 잔돈 쓰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그렇죠. 티어별로 막 아이템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돈 모아서 한 달에도 좋은 아이템 이런 식이지. 원더리스 아이템은 받는 게 아니면 잘 안 사게 되죠. 네. 그게 마스터가 주거나 아니면은 따로 이제 용도를 분리해가지고 돈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러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요, 아침 식사를 하고요, 일행들 하고 신전을 다 돌아보고 탑까지 한번 살펴보자고 얘기를 해요. 갔던 데 제가 돌아갑니다. 후덜거리면서 열심히 로브를 쓰고 옷을 둘둘 두를게요. 램은 이제 그 영원한 공급에서 식량을 꺼내서 200년한테 나눠주면서요. 그 스크롤로 건네줄게요. 이게 뭐지? 스크롤 같은데? 제대로 봤네. 받긴 받을게요. 마법적인 스크롤이지. 내가 준비한 마법이 담겨있네 하면서 스크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스크롤을 찢으면요. 의식이 발동되는데요. 시전 시간의 절반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전가를 쓰려면 5분이 소요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침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 식사를 하고 있는 누구 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죠? 존스노의 방인가요? 여기에서 방이 아니라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따로 식당에서 응접실 같은 데서 하고 있겠군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들어옵니다. 스타튼이군요. 스타튼 기억나시죠? 스타튼. 예, 병사. 네. 스타튼이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죠, 스타튼 씨? 이러면서 대응을 할게요. 그래서 자식이가 사실은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다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다라고 말을 하는군요. 그리고 인사이트 한번 돌려보시네요. 그리고 이 음식도 같이 들게나. 네, 그럼 스타튼이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사실은 자기가 그 피라미드가 나타나서 한 2주 뒤쯤에 그때까지는 사실 그 도시의 경계가 유지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경계를 포기해버렸는데 까마귀들도 위험하고 해서 그 경비를 하고 있을 때 수상해 보이는 로브를 둘러싼 1단의 무리들이 이 마을에 왔었대요. 로브를 둘러싼. 네. 2주차에. 벨라처럼 이런 식으로 그렇죠. 로브로 몸을 감쌌나? 라고 벨라를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벨라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다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녹색의 로브를 걸치고 있었고. 녹색. 혹시 누가 히스토리나
아르카나로 그런 단체가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나요? 네, 존 스노우가 한번 녹색 로고를 두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히스토리를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게요. 뭐 이건 기억을 떠올리고 마차시고 할 거 없습니다. 특별히 그런 단체는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마을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아나? 자기도 그걸 모르겠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 사람들을 전혀 이 마을에서 본 적이 없대요. 소문도 없고? 소문도 들어본 적이 없고 기척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좁은 마을에 살아보고 되게 의문스러워하네요. 진짜 궁금하군. 한번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 일단 뭐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까? 자네가 뭐 그러면서 아는 곳이 있나? 계속 외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나름 굉장히 좀 키가 큰 것 같았고 늘씬한 체형에 키가 컸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들어왔지? 벨라드린이야? 설마? 7, 8명 정도. 그들은 일행인 것 같았나? 일단 같은 색의 로브를 입고 있었다면. 그 중에 여성으로 보이는 목소리가 우두머리였던 것 같더라고. 그 목소리는 어땠나? 굉장히 고왔다고 합니다. 걔네 아니에요? 아무래도 거기에 있던 애프네. 일단은 알겠네. 일단 자네도 우리와 같이 찾아다닐 텐데 혹시 이상한 게 있으면 그 즉시 우리에게 이야기를 좀 해줄게. 근데 어디까지 봤는지 궁금하잖아요. 마을에 들어오겠는데 소식이 어디쯤에서 끊겼는지.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오고 나서 자기는 계속 경기를 쓰고 있었고 마을로 들어가는 모습까지만 지켜봤다는 거죠. 오케이, 그 이후로는 이제 그들의 존재를 본 적도 없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런 집단이면 당연히 소문에 듣고 판대 말이지 이러면서 혼자 중얼중얼거려 볼게요. 그러면요, 일단 식사를 끝마치고요. 남은 두 신전을 돌아볼게요. 저는 잠깐 다른 행동은 좀 그런데. 저는 밖에 잠깐만요. 10번이 갔었으니까 다음 신전이 어디죠? 신전에 근데 언제든 들어가도 되지 않나? 세아룬이 모여 있다면서요. 세아룬 신전에. 신전이 3개가 있는데 에라시스의 신전하고요. 펠라 신전이랑 문성당원은 다 모여 있다는데. 문송이 나름 만신전이죠. 그럼 에라시스의 신전에 가보고요. 에라시스의 신전. 문송은 언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벨라 입장에서는 신전이라고 사제들 한번 기겁할 것 같아서. 그러면은 벨라는 신전 앞에서 기다린 걸로 하고요. 예. 램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저는 일행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싶어요. 따라갈게요. 그러면은 신전에 램하고 존스너가 같이 들어가고요. 스타크는 안 데려갑니까? 스타크도 같이 갑니다. 네. 그러면은 이렌과 스타크는 에라시스의 신전으로 갑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도착하고 스타크니 그 신전 앞에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알았다고 그 사제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뒤에 굉장히 잘 차려입은 검은 복장에 늙어 보이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여러분들을 맞이하면서 자신을 인사를 해요. 자기가 이 에라시스 신전의 고위사제인 다리나 몬브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제님 하면서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 피라미드가 생기고 나서 이상한 꿈을 꾸셨다면서요? 다리나 몬브로우가 말합니다. 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꾸신 적이 없으시군요. 저 피라미드 말입니까? 저 피라미드는 피라미드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라시스를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아주 딱딱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말해요. 사람들이 신심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예요.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에라시스를 제대로 섬긴다면은 이런 재앙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사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뭔가 그 마법적으로 뭐 지배라도 받는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드네요. 퍼셉션 체크랑 아르카나를 동시에 굴리던지 퍼셉션이랑 인사이트를 동시에 굴려보세요. 둘 다 DC는 20입니다. 안 되겠지만. 퍼셉 망파티. 어차피 아르카나도 망했어. 네, 특별한 것은 알 수 없군요. 몬브로에게서 특별한 수상한 기책은 느낄 수 없었어요.
딱히 더 물어보죠. 뭐가 없을 것 같네. 갑자기 피라미드가 신의 성기자는 이거라고 하고, 뭔가 캐물으면은 뭔가 그 트러블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은 존스노는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그러면은 저희들은 나가보겠습니다 하면서 물러날게요. 그러면서 스타튼한테 말해요. 미켈 하이 영주에게 전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에라시스를 진정시킬 재물을 바치라고. 재물? 그 재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정확히 그 재물이 뭐지? 지금 그걸 물은 건가요? 뭐 물어한테? 예. RP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냥 그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에라시스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재물을 바쳐야죠.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재물이에요. 재물이요. 재물요, 재물. 그러니까 필요한 재물이 있는지. 제사 지낼 때 재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영주님, 여기 성주님에게 말씀드리지 하면서 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게요. 에라시스께서 당신들을 보호하기를 그렇게 말하고는 딱딱하게 말하고는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밖에서 나와서 이제 좀 신자에서 머리 떨어지면요, 벨라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왠지 뭔가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는 것 같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정신지배요? 지배? 뭔가 그런 고의사제가 그런 식으로 반응할 여러분 막 그냥 배를 잡고 웃을게요. 신호에게 좀 편협한 사제 같네 이렇게 얘기만 듣는 벨라 입장에서는 묘하죠. 근데 솔직히 저런 피라미드에서 까마귀가 나왔고 사람을 덮치고 하는데 그게 신의 분노라고 하는 사제는 처음 봐서 봤지. 이러면서 웃고 있는 램에게 무뚝뚝하게 이야기할게요. 조금 화가 난 것 같아요. 아니네. 너무 화내지 말게, 준호. 그냥 나도 자네 생각에 동의한다네. 얘들은 어리석음의 지배를 받고 있지. 뭔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러면은 다음 신전으로 가보지. 다음은 만신전인 것 같고 하면서 병사 같이 가기 전에 잠깐만요. 16번이죠. 아직에 대해서는 모르고 11번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고 9번은 무덤의 숲? 그런 곳에도 둘러봐야 하나? 뭐 그러면은 병사에게 이 주변에서 조사해보면 장소가 있을까라고 물어볼게요. 기자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9번은 되게 의심스러운 숲이긴 한데 15번이랑 이게 엘라드린이 맞다면은 걔네들 엘프 같았잖아요. 키도 크고 늘씬하고 목소리도 아름답고 게다가 노기를 입고 있다. 노기 하면은 엘프인데 아무래도 그 엘프라면은 숲 친화적인 9번이 좀 의심이 되긴 하네요. 근데 저는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마을에 머무는 그러니까 마을에 머문다면 어느 한 군데 짱 박혀서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벌써 2주 전인데. 네. 그럴 만한 규모의 지하나 어떤 그런 의심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9번 아니면 15번처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인 접근 안 할 만한 곳이 있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병사에게 이야기해서 자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궁금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수뇌부하는 장소가 어디쯤에 있을까라고 물어볼게요. 한 8명이 소문 없이 숨어 있을 수 있는 장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칸모스 씨의 장원이 가장 그럴 만한 곳이죠. 20번. 칸모스 씨의 장원. 칸모스 씨라는 사람은 누군가? 칸모스 씨는 이 지역의 최대 지주입니다. 사채업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악덕 사채업자예요. 그렇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는 말도 안 되는 이자로 후려친 다음에 결국 그 땅을 이자 대신 원금 대신 회수하죠. 일단 한번 가볼까 지내겠군. 그 다음에 요 근처에는 어디가 있을까? 두 번째로는 통치자의 탑입니다. 통치자의 탑은 22번입니다. 저기는 마술사가 있던 장소 아닌가? 마법사가 살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가질 않거든요. 아마 저기 숨었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가질 않는 곳이니. 나도 저런 탑을 가지는 게 소원인데 말이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겠죠. 숲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숲은 그냥 단순한 공동묘지예요. 저곳에 사람이 누군가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어렵군요. 벨라는 물어볼게요. 혹시 저 피라미드 출연한 다음에 묘지나 이런 쪽에서는 뭐 아무 이상이 없는지.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알겠습니다. 저곳에는 언데드들이 행패를 부리긴 했습니다만 다른 모험가들이 와서 정리를 해준 적이 있지요. 아하. 그 모험가들은 어떻게 됐나? 마켈 헤이 영주에게 후한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떠났을 겁니다. 고작 그거라고? 일단은 보자. 장원이랑 22번, 그러니까 20번이랑 22번이 루트가 비슷하니까 가보면 어떨까요? 가면서 이제 어차피 서서 얘기하느니 20번하고 여기요. 어디 가고 어디요? 그러니까 20번 갔다가 여기서 마술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가면은 하는 길이니까. 한 10번부터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네, 여기 16, 있어요. 17, 20, 22. 루트가 이래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가면은 네, 이렇게. 네, 그러면은 16번 마신전으로 가고요. 네, 그렇게 합시다. 전 또 밖에서 대기할게요. 말이나 보면서. 마법관 옆에 있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타튼을 대동하고 가는 거죠? 예. 네, 걸어가면서 얘기한 거죠. 스타튼을 대동하고 가니까 역시 문송사원에서도 여러분들을 잘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역시 저번에 펠러의 신전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해요. 그리고 고위사제의 집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무실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중년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를 이곳의 고위사제인 마실리에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겪은 꿈 얘기를 해줘요. 사실 제가 본 게 꿈인지 환상인지도 의심스러워요. 갑자기 기도 중에 쓰러지면서 그런 일을 봤거든요. 굉장히 그것들은 단편적이고 희미하니까 제가 제대로 말을 하는 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본 건 마켈헤이 영주의 모습이었어요. 영주. 그리고 마켈헤이 영주의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는 피라미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는 한 번 그렇게 자신의 4개의 면을 각각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게 무슨 걸 뜻하는 건지 잘 모르겠군요. 어쩌면 저 피라미드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겪어야 될 운명 같은 것을 암시하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마주치게 될 위협의 개수 같은 거 말이죠. 그리고 제가 몇 번이고 세하님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저 피라미드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저것은 분명히 섀도우펠의 기운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기운을 느꼈어요. 그리고 요정계의 기운도 느껴졌어요. 요정이 맞으신가? 섀도우펠과 요정계는 좀 가깝긴 하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정도입니다. 저 혹시 그러면은 저 피라미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뭐 정보 같은 걸 가지고 계신지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볼게요. 아마 그런 걸 알았더라면 제가 진작에 영주님께 말씀을 드렸겠지요. 저도 알겠습니다. 이 피라미드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답니다. 라고 말을 하는군요. 일단 꿈에 대해서 영주님이 나오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거는 램은 있나요? 혹시 이 근처에 소문 없이 사라진 사람 같은 게 있나?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아, 실종자. 소문 없이 사라진 사람이요? 그런 거라면 저기 불량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주점 같은 곳에서 알아보면 좋을 겁니다. 저도 웬만해서는 이 신전을 벗어나지 않으니 그런 일들은 잘 모르겠군요. 라고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의 축복의 함께를.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밖에 벨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먼저 일어날게요. 그렇게 떠나가는 당신들의 일행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림자 속에서 빛의 성소를 찾으세요.
그곳에서 당신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텍스트로 쳐드릴게요. 그림자 속에서 빛의 우물을 찾으세요. 성소. 신이 도와주고 있는 건가? 빛의 성소? 아반뜨라? 글쎄요. 얘네가 지금 샤야닌이랑 그랬어요? 네. 이게 제가 기도 중에 세아님께 들은 계시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군요. 그림자 속에서 그러면은 빛의 성소를 찾으라. 밤이랬을 때 선생님, 아반들의 고맙습니다. 성소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나갑니다. 벨라는 말하고 잘 놀고 있나요? 벨라 지금 뭐하고 있죠? 아, 벨라요? 밖에서, 신전 바깥에서 마법관이나 보고 있었어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러면은 벨라한테 접근해서 그 신전에서 이제 사제가 해줬던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림자 속에 뭐 빛의 성소를 찾으라는데 그런 이야기를 섀도우펠에서 들은 적이 있냐고 물어볼게요. 벨라가 들은 적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 그런 비슷한 구조를? 없습니다. 없겠죠. 그러면은 없다고 대답하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병살이 대동하고 한번 그 사채업자의 집에 한번 가볼까? 이 사채업자한테 무슨 이유로 가는 거죠, 우리가? 정확히 무슨 목적으로? 정보? 숨겨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근데 그럼 수색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경비병을 대동하고 있다 해도 수색할 수가 있나요? 일단 가보죠 뭐. 일단은 뭐 그게 일단 지금 다들 피난 갔다고 하니까 피난 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정보를 얻고 있다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피라미드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겹쳐졌다. 잠깐만 맞다. 그 마법관 주지장한테 약간 잠깐만 주문할 게 있는데요. 뭐라고요? 그 마법관 주인장한테요. 마법관 주인장한테요? 아니 마법관에 한번 들려보는 거 어때요, 이름들? 일단 괜찮아요. 뭐, 상관없어. 뭔가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네. 뭐 마법관을 가져가면은요 램에게 왜 마법관을 가져가는 건지라고 물어볼게요. 말들이 멀쩡했는지 궁금해. 말들이 멀쩡한가요? 마법관에 갔나요? 아니요 마법관 근처니까 말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 못 보나요? 마법관 텅텅 비었습니다. 아 텅텅 비었군요. 말도 없고요. 네. 말도 없고 그럼 들릴 필요도 없겠네. 사람은 있어요. 아마 다 뜯어먹혔을 테지. 들려보죠. 어차피 가는 길이잖아요. 가는 길이니까 한번 들려보죠. 뭐. 네. 무슨 마법관에 뭐가 들려볼게요. 있으면. 그러면. 예. 마법관에 들어가니까 마법관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 적발의 여성이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이제 말은 팔지 않아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다 사갔거든요. 아, 그럼 혹시 까마귀 떼들이 말들을 공격을 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요, 말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공격했단 말입니까? 그래요. 특이하군요.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 드워프라든가 엘프, 뭐 인간종을 말하는 거겠죠? 어쨌든 제 말이 공격당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신기하고. 밤만 되면 마법관에 불을 켜두는 멍청한 일을 하진 않기도 했지만요. 마법관에 피해 없다는 거네요. 되려 그냥 떨이 장사를 해버렸네. 이 지금 궁금한 게요. 걔네가 인간만 노리는 것인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맞죠? 마을 주민은 인간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는 드워프도 살고 티플링도 살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인간 이족 종만. 보행하는. 그러니까 드워프만 살고 티플링만 사는 드워프도 살고 티플링도 사니까요. 다 공격해요. 그러니까 말은 사족 보행이잖아요. 사족 보행 생명체를 공격하냐. 유사인간류가 아니라 그냥 짐승, 개나 말이나 이런 걸 공격한 전례가 있는지. 돼지나 그걸 란나한테 가축 물어보는 같은 건가요? 란나한테? 네. 란나가 이제 말합니다. 물어볼게요. 특별히 짐승들이 까마귀에게 공격당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 알겠네. 정보 고맙네. 다음서 빠르게 갈게요. 더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은 돌아서 그러면은 20번으로.
일단 문은 똑똑똑 해야겠죠? 네, 여기 병사를 옆에 두고. 문에 지금 똑똑한 공부들을- 인기청은 있나요? 문에 똑똑똑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넓어요. 예, 그러면은 저택 주변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저택 사람이 정문에- 있다면 저- 나오겠지. 저택 정문에는 커다란 철제문이 쳐져 있고요. 그 뒤로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첫째 문을 저 근처에 끝에- 있으면 사람이 오나요? 평지 저 끝에 집이 하나 있고요. 그 철문 앞에 양쪽에 경비병이 서 있어요. 말 그대로 장원이네. 그죠? 그러면은 경비병이 다 신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 우리는 피라미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모험가들인데 피라미드에 대한 정보를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할게요. 이곳은 돈을 빌리러 오거나 땅을 팔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돌아가시오. 수사에 협조하시오. 하면서 우리 저 노조 같이 따라온 사람 스타크튼? 마켈헤이 스타크튼. 영주가 고용한 사람인 모양인데 마켈헤이 영주한테 전하시오. 나는 이 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이오. 굉장히 고맙게 경비병 주제에 틱틱거리네. 그리고 경비병 스타크튼이 주제에, 말합니다. 씨. 스타크튼이 말합니다. 캄모스는 이 마을의 대지주입니다. 적어도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영지는 마케레이 남장님보다 이 사람이 더 많지요. 게다가 최대 납세자이니 마케레이 영주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경비병이 위세가 사병보다 영지병보다 좋다고? 대단하구만. 일단 그 경비병 눈치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제 얘네들이 뭔가 꺼려하는 기색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건지. 그러면 한번 혹시 녹색 망토를 거친 사람들 본 적 있어라고 질문을 던지고요. 그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좋습니다. 녹색? 적어도 최근 들어서 저 망할 놈의 피라미드 때문에 우리 영지에 온 사람, 우리 장원에 땅을 팔러 오거나 빚을 지러 온 사람은 없었어. 땅을 팔아먹지 않겠어요? 마을 떠나면은? 언젠가 돌아올 생각을 하면서 그냥 놔두고 간 거 아닐까요? 적어도 없었어. 그동안 문제가- 램은 경비병들의 무기를 한번 볼게요. 저기 얼마나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경비병들의 무기요? 예.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 별로 있는지. 사용하는 흔적은 없는데요. 할버드는 어. 그냥 잘 닦여져 있습니다. 새가처럼 닦여져 있는 할버드. 얘네 눈치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때 최근에 사람이 없어. 거짓말한 것 같나? 인사이트 아니면은 뭐 굴려보세요. 녹색 녹이를 본 사람이 있는 것 같나? 인사이트 굴려보세요. DC는 18입니다. 인사이트는 겁나 높아. 고고. 인사이트 DC가 높은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안 찍어서 그런 거지. 존 스노우는 경비병들의 모습에서 특별히 수상한 모습이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 잘 안 받는데요. 그러면은 혹시나 정보에 대해서 있으면은 우리가 피라미드 사태에 대해서 해결할 그게 있으니까 너무 택택거리지 말고 정보를 좀 가져다 주시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존 스노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눈치를 채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진 않지만 뭔가 좀 찝찝해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존 스노우가 그런 눈치를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지금은 바로 저기 그 경비병들 눈앞에는 어떻게 알려주죠? 약간 제스처로 뭐 옆구리를 툭툭 팔꿈치를 친다든가. 그런 제스처 취하면 병사가 바로 알아보지 않을까? 그 벨라가 하고 싶은 게 지금 미인계죠? 아니 이제 얘네가 이상하니까 우리가 블러프나 이쪽으로 되게 강하잖아요. 설득이나.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가 그러니까 지주나 어떤 그런 유지로서 뻐기는 거라면은 어차피 저 피라미드가 있음으로써 얘네들 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죠? 얘들이 땅이 뭘 갖다가 거림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나요? 무슨 말이죠? 한번 떠보는 게. 거림칙하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뭐에 대해서 거림칙한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일행이 뭐야? 이 장원으로 들어오겠다는 것 자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원 자체가 들어오는 걸 싫어한다. 잠깐만. 일단은 이거는 경비병들이 받은 어떤 의견이고 우리는 장원 주인이랑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득으로서 한번 얘네들한테 뭐 블러프라든가 설득을 굴리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로 굴리냐면은
그거는 펠러님이 한번 해보시죠.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인사이트를 불린 게 아니니까. 아니, 그거는 상관없잖아요. 그 인사이트하고 상관이 없죠. 일단 벨라는 안에 가서 만나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거는 경비병들이 싫어하든 안 싫어하든 시대복직하지 않아요? 벨라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자원의 주인과 만나보고 싶다는 거니까. 그러면 한번 이런 형태로 경비병을 설득을 해볼게요. 본인들이 받는 명령은 알겠는데, 덱들의 주인 입장에서 저 피라미드가 빨리 해결되는 게 그게 그러니까 더 큰 이득일 거라고. 만약에 이대로 마을 사람이 다 떠나버린다면은, 그가 가진 모든 땅들의 가치가, 아무런 가치를 잃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 활동을 이렇게 좀 협조적으로 나가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주인을 만나고 싶지, 당신들의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만나고 싶다고 한번, 뭐라 하지, 이거를. 선택이지. 안 되네. 네. 어떻게 속여볼까요? 제가 훈련된 블러프라서 이거를 블러프를 잘 꾸며야 되는데. 그건 블러프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그거 블러프를 쓰고 싶으면은, 내가 이 자원의 집주인 양반과 약속이 있었는데, 라는 식으로 속일 수밖에 없죠. 잠깐 디플로 갈게요. 어차피 블러프라 써가지고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진 않으니까. 지금 저 경비병 한 명한테, 눈웃음을 살짝 치면서, 얘한테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요. 어차피 지금 경비병이 우리랑 만나서 해결될 게 아니라, 덱 주인에게도 우리랑 만나서 우리가 빨리 이 일을 해결하는 게 이득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게 해달라 해가지고 디플로머시를 한번 설득을 해볼게요. 네, DC22입니다. 플러스 4 보너스 바꾸면서 돌리세요. 예? DC22.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잘 안 들려요. DC22, 디플로메이시, 플러스 4 보너스 받으면서 굴리세요. 자요? 저거 포함해서군요. 네. 와, 민계가 이렇게 무너지네. 사 바꿔도 참 슬프네요. 대담합니다. 멍청한 소리군. 사람들이 떠나면 더 땅값이 떨어질 거 아닌가. 그럼 나머지 땅도 우리가 살 수 있겠지. 우리가 소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사람도 없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게.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탐욕이야말로 최고지. 고개를 절레절레요. 말이 안 통하는구나 하면서. 각자들 릴리전 체크들 한번 해보세요. 예? DC는 18입니다. 뭐 체크해보라고? 릴리전 체크. 릴리전이요? 갑자기 웬 종교? 램은 마지막에 경비병이 한 말을 반추합니다. 탐욕이야말로 제일 좋은 것이다. 이 말은 주로 탐욕의 도면이 누구였지? 티아메트 신도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요. 아, 맞다. 티아메트지. 램은 뭐가 눈치챘겠네요. 램만 눈치챘겠네요, 혼자서. 그러면은 이 자원에서 좀 떨어지고요. 탑으로 걸어가면서 저 경비병 안반들이 자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면서 이런들 얘기할게요. 벨라는 막 볼을 부풀리면서 투덜거리겠어요. 부동산에 제대로 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일단 램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저 말을 듣고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손을 어깨에 겨고, 손을 턱에 겨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쨌든 탐욕이요. 더 할 일은 없는 거지. 그건 티아메트의 신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레몬저 고민하고 있을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마법사에 탑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마법사에 탑으로 가고 있어요. 잠깐만요. 거기 벨라님 움직이지 마세요. 벨라 잠깐 저지할게요. 다리를 건너려는. 안 보고 말해야 되는가요? 근데 존 스노는 그냥 건너갈 것 같은데? 하나. 존 스노에게 말할게요. 괜한 말을 들어가지고 어젯밤에 괜히 걱정되는구만. 무슨 말? 자네가 말하지 않았나? 혹시 모른다고. 접근하면? 그래. 근데 우리가 지금 바닥에 있잖아. 바닥에 있는데 나는 저기 피라미드에 접근할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저 피라미드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 접근할 경우에 까마귀에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이 근처에까지 나온다면은 뭐 싸우는 수밖에 없겠지 하면서
까마귀랑 탑이랑 뭔 상관이에요? 탑, 그 바로 위치가 바로 탑이 밑에 머리에 가서. 있으니까. 보통 다들 마법사의 건너갈게요. 탑이라면은 감시가 철저한 법이네. 라면서 좀 디텍트 매직을 해볼게요. 우리는 그 다리 마법사 근처에. 양반에게 의견을 물어본 거야. 잠시만요. 싸우러 디텍트 오게 매진이군요. 그래서 잠시만요. 램에게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램한테도 얘기해줘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느끼기에 탑 근처만 가면은 어떤 감시하는 느낌이 있었다라는 얘기 들었던 것 같다라고. 아이오브 알람이다. 그걸 알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이오브 알람? DC 27인데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플러스 2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케인 체크인가요? 아니요. 아케인 체크 혹은 아케인 체크로 하면 DC 29고요. 퍼셉션으로 하면 DC 27입니다. 괜히 알겠죠. 높은데. 플러스 2 보너스를 받으세요. 여기에는 3개의 감시의 눈이 설치되어 있군요. 하나는 다리 앞쪽에, 다른 하나는 건너가는 다리 끝쪽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탑의 입구로 보이는 쪽에. 그걸 일행한테 전달을 하고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자고 합니다. 마치 감시 장치들을 발견하지 못한 척. 뭐 다른 함정은 없는 거죠. 퍼셉션 체크를 한 번씩 해보시겠어요? 퍼셉션이요? 퍼셉션. 법적인 게 아니라. 저는 뭐 그렇게 딱히 함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딱히 고민하는 것 같진 않아요. 어차피 마법사 의견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당당하게 그냥 다리를 건너서 마법사의 탑에 접근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리로 접근하려는 순간 갑자기 주변 숲풀에서 녹색의 로브를 입은 1단의 무리가 나타납니다. 안 쳐져 나왔어.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아요. 그리고 한 여성의 목소리로 말합니다. 거기서 멈춰 서세요. 그리고 왕조를 벗으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얼굴이네요. 우리 엘프 공녀씨. 발음이 안 돼요. 리니엘의 모습입니다. 공주예요? 네, 리니엘. 여러분들이랑 그럴 거라 대결을 생각했어요. 공주요? 네. 경기에 나왔던 걔네요. 이 작은 도시까지 무슨 일이십니까 하면서 좀 이야기해볼게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얼굴이니까 없습니다. 빼고. 어쨌든 간에 이 탑에 접근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들은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공주님. 피라미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 피라미드를 제거할 의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공작에게 직접 말이죠. 근데 그래, 서로 우리는 만나도 맞는지. 그렇게 얘기해요? 이야기- 아는 사이잖아요. 말로 인사요. 나이 버렸는데. 우리를 왜 가로막는지 설명해주지 않는다면은, 저희들은 마법사의 탑에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게요. 당신들에게 우리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굉장히 그러면은 고압적으로 이건 말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도 저 피라미드 없애기 목적입니까? 우리 역시 저 피라미드를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방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약간 물어볼게요, 벨라는. 정상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라면서. 본래 있던 차원으로 되돌리는 거죠. 피라미드에서 안단 말인가요? 라고 물어볼게요. 당신들에게 설명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 아가씨 진짜 마음에 드네. 이거 메타적인 거예요. 우리 저기 이제 설득 체크를 한번 굴려보여도 어차피 앞면이 있잖아요. 안 먹힐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우리는, 그러니까 저쪽도. 우리 목적도 그걸 돕는 거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방해할 리는 없다. 우리의 목적을 생각해보라면서. 그리고 우리 의뢰지가 하이타워, 그러니까 하이타워 공작이라면은, 아니, 공작이라는 거랑, 우리가 받은 의뢰가 있는데, 당신들 도움은 도우지. 방해할 리는 없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설득 시도를 해볼게요. 이건 우리 엘라드린들의 문제예요. 당신들 인간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그 마법사의 탑에 있는 사람은 사람 아닌가? 엘라드린인가?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는군요. 난 분명히 들었을 때는 그 탑에 있는 사람은 마법 탑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엘라드린이 아니지 않소? 그런 건 엘라드린의 상관없습니다. 일이지. 어쨌든 이 피라미드와 관련된 일은 우리 엘라들린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럼 저 피라미드 만든 게 엘라드린이란 말이에요? 당신들에게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엘라드린이 진짜
어떻게 하지? 어쨌든 당장 돌아가세요. 아니면 저희와 우리 강제로 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먹을 건데, 우리가 공주님. 굽는다고 하는데, 가로막고, 그 가로막는 이유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면 누가 돌아갑니까? 라면서 이야기할게요. 적어도 우리에게 설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예, 우리가 저기- 돌아갈 만한 이유를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니. 강행돌파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설득할 만한 이유를 대라는 걸로 설득 체크라든가 하죠. 누가 뭐 저는 망해서 잠깐만요, 그, 램의 말은 반응이 없나요? 램이 무슨 말을 했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방해할 건데요, 공주님? 어떻게 막을 건데요, 공주님? 어떻게 막기는요? 아까 어떻게 싸우자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막히나 이거는 내가 미쳤네. 그런 말 한 적은 없고요. 그냥 힘으로라도 막겠어요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저희 등 뒤에 있는 사람이 보이시오? 등 뒤에 누가 있죠? 걔요. 영주, 아니요. 스타튼? 병사, 병사. 스타튼. 스타튼한테 병사의 그 권리를 읽으라고 말합니다. 병사의 권리가 뭐지? 의심 가는 곳은 조사할 수 있다. 그 병사의 의무. 그러니까 마키라이 스타튼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키라이 영주님에게 이곳 남장님의 명으로 모든 곳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당신들은 무법자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라고 대답하죠. 당신들 인간들의 법리는 저희들에게 통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피라미드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우선합니다. 라고 대답하는군요. 아니, 정말로 영주의 병사까지 광고하시구나. 보시네. 엘라드린 진짜. 네, 무력으로 붙을 수 없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그러니까 긍정할 만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설득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보를 얻으려면은. 우리가 돌아가게 하려고 한다면은 이유를 설명해줘야 할 것이요. 라면서 이야기해볼게요. 각자들이 인사이트 체크를 굴려보세요. DC는 18이에요. 이쯤에서, 네. 램은 눈치챕니다. 나는 무슨 2 아니면 3이야. 램과 존스노우들은 눈치를 채요. 이 사람들은 엘라드린은 정말로 뭔가를 숨기고 싶어한다. 뭔가 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얘네가 실수에 소환했구나. 다음에는 어쩔 수 없죠. 다음에는 물리력으로 물어보는 수밖에. 아니,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차라리 남자한테 병사를 얻어오겠어요. 그렇게 해야죠. 다음에는 그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올 테니까 아니, 그 이야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앞에 대기하고 있고 스타튼 보고 이 상황을 보고하고 병사를 좀 데려오라고 이야기할게요. 네? 스타트가 같이 이동을 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쟤네가 원하는 건 더 가까이 안 오는 거니까 스타튼에게 이 상황을 남장한테 말하고 지원 병력을 좀 달라고 하고 솔직히 이거는 남장 입장에서는 완전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이죠. 보고하고 우리는 얘네가 솔직히 어디로 내뺄지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얘들이 공주잖아요. 리니엘이 공주잖아요. 맞네. 아니, 그래도 아무리 공격라도 남영지에서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영지가 그러니까 리니엘한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마케레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리니엘을 뭐 때려잡자 이게 아니라 조사 우리가 원하는 거죠. 영지 아니, 여기가 그게 엘라드린 영지라면요 저렇게 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인간의 성주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공주라고 해도 그렇게 나설 수는 없죠. 뭐 그건 지금, 이제 마케레이 영주를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마케레이 영주가 리니엘의 그런 지위를 보고도 감히 병력을 움직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들의 설득의 문제가 좀 걸릴 것 일단 같습니다. 모셔온 다음에 그럼 남장님이랑 모셔오라 하고 그다음 여기서 설득을 하죠. 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그냥 빡쳐가지고 그냥 엘라드린들 그냥 다 때려 죽이고 싶어. 엘라드린들 존나 짜증나. 잘 싸울 것 같아서 안 돼요. 힘들 것 같아. 하여튼 그러면은 그 의견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고요. 영주하고 성의 병력들을 데리고 할게요. 제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튼을 보내서 현상을 얘기하고 일단의 무리가 조사를 맡고 있고 그죠. 영주님의 그거를 침해하고 있다. 영주님이랑 공주님이다.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와야 돼. 남자끼리 와야 되잖아. 그럼 남자까지 오려면은 그 엘라드린의 공주까지 와 있다는 사실 알려줘야 그 남자끼리 오지 않을까? 그럼 부담스러워지니까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 측의 지원인데, 그렇게 오면은 손님 맞이는 것처럼 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손님 맞이하면은 뭐 대부분 하겠죠. 우리는 일단 저기 탑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스타트에게 말하고 스타트는 움직이게 할 건가요? 네, 그렇게 하죠, 뭐. 그냥 말하나요? 작전이 쪽지를 주죠. 아니면은 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쪽지를, 그냥 우리까지 가서 그냥 이동할까요? 어차피 22번에서 움직이도 않을 테니까. 스타트가 같이 우리가 이동해가지고, 영주와 이야기해보고, 병력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램은? 저는 공주를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때려잡고 싶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답답해서. 공주를 복렬을 본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마음은 있긴 한데 공주를 상대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 아니 우리는 조사권을 받은 거지 무력을 행사할 어떤 그 권한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현상을 설명을 하고 하는 게 먼저 순서일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동해가지고 남작하고 만나서 병력을 한번 대동해서 오는 걸로 하죠. 일단 뭐 우리가 여기서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동의하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이동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 안 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차피 22번을 지키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게 얘네가 탑을 지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탑에서 뭘 하고 있는데 그 행동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지는 모르잖아요. 마법사를 조지고 있는 중이라거나. 얘네가 감축 축하하는 게. 네.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있고 그냥 병사 한번 해보라고. 병사에게 쪽지를 써가지고 이걸 갖다 남장님에 보여달라고 이렇게. 누가 쪽지를 병사에게 주나요? 존 스노우가 그냥 그 가방에 종이 같은 게 있으니까. 블러프 체크 한번 해봅시다. DC 네? 17입니다. 예? 무슨 체크야? 블러프 체크. 웬 블러프요? 상대방에게 눈치채지 않게 쪽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냥 뭐 봐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대놓고 주는 건가요? 그냥 대놓고 그냥 써가지고 병사한테 줄 건데, 저는. 네, 알겠습니다. 뭔가 블러프를 해야 필요가 있네요. 네, 그러면 블러프 체크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죠. 그렇게 쪽지를 주고 눈치를 주고 스타트는 움직이려고 하자. 움직이려는 스타트를 향해서 뒤에 있던 엘프 한 명이 엘라딘 한 명이 스타트의 투구 수를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아이 샹놈들 진짜. 그리고 말해요. 지원군을 부를 생각이라면 그만두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피라미드에 더 이상 관련하는 일은 그만뒀으면 좋겠군요. 라고 말합니다. 진짜 싸워보자는 거네. 싸워야겠다. 아니요, 아펠라 입장에서는, 스타트들 밀고 차라리 대치에 들어가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미지를 해보면은, 우리가 물러난다 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러날 수가 없죠, 우리는. 네, 지금, 저쪽에서 먼저 지금, 위협을 행사했어요. 그렇죠. 지금 누구한테 화를 쏘냐면서. 지금 도대체 여기가 사람의 영지인지 엘프의 영지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존스가 강하게 나갈게요. 분명히 이곳은 사람의 영지입니다만 저 피라미드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엘라들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득하라고 이 샹년아. 샹년은 빼고요. 아까 인사이트 체크해보니까 말해줄 것 같지도 않잖아요. 하여튼 존스는 답답하니까요. 그 공주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공주님만 하면서 조금 가격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데 지금 램 그냥 물러나도 될까요? 램은 물러나면은 화살을 쏘겠죠? 일단 물러나는 건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러나는 것도 안 돼? 어쩌라는 가겠다는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어쩌라는 거야? 아니, 지금 여기 누가 앉아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네. 아까 전에 화살을 쏜 거는 편지 때문이죠. 편지 때문에 쏜 거니까 만약에 램이 그러한 의사를 지원군에 부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물러난다라면 특별히 공격을 하진 않겠죠. 엘라드린이 뭘 믿고요? 램은 이렇게 말할게요. 그러면은 엘라드린이 뭘 믿고 그걸 풀어줍니까? 병사를 부를지 안 부를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블러프를 한 게 아니라면 블러프 할 의도가 있다라면 블러프 체크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보내줄 거예요. 어쨌든 램은 이렇게 말할게요. 존슨하고 엘프들한테 나는 이 싸움에 관여하고 싶지 않고 싸우는 건 반대야.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글쎄,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어떤 방법인데요? 한번 제시해 보시죠. 저는 지금 저 엘라드린하고는 어떻게 할 지금 그게 없는 진짜 것 개빡친 것 같은데. 네, 아까 지금 진짜 개빡친 것 같은데. 정말 그런 화나는 자연을 것 같아요. 빡 쳤어요. 조준호, 일단 진정하게. 일단 칼에 힘이 들어간 걸 좀 풀고요. 네. 램에게 일단 조금 화가 풀린 상태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이 대치 상황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좀 해주게. 근데 저 뭐 좀 행동을 좀 해도 될까요? 네, 행동하세요. 일단, 네, 펠라는 이제 지금 대치 상태잖아요. 그리고 네. 존스노가 빡쳐 있고, 네, 램도 뭐 그 상황일 때, 쟤네, 엘레드린 쪽 그러니까 시선이나 어떤 그런 관심이 좀 스노우 쪽에 가 있으면은, 스탯 체크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좀 빠져나가고 싶어요, 몰래. 응?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얘네 앞에서 지금 스노우랑 램이 있는 상황이라면은 벨라가 그 뒤쪽에 이제 얘네 둘 뒤에 서 네, 있고요. 스탯 체크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니까 사라지면서 근데 내가 탑 안으로 빠져가지고 진입하려면 소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텐데. 예? 탑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아니요, 진입해야 그 돼요. 병살이 아니라- 모아온다는 이야기 같은데? 네. 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라진 다음에 좋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한번 전형적인 스탯 체크를 거예요. 한번 해보죠. 스탯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몬스터를 좀 빼야겠어요. 일단 제가 그럼 몬스터를 저는 빼면 화장실 좀 금방 갔다 올게요. 네, 갔다 예. 오십시오. 근데 이거 모든 뱀파이어가 박쥐로 변신할 수 있네. 아니요, 이 3레벨인가? 6레벨 제주예요. 그러니까 6레벨에 저는 조우파를 얻는 대신에 저걸 얻어요. 에센셜 존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에센셜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데 에센셜 캐릭터 존나 세요. 센데 선택권이 없어요. 존나 그냥 강제되는 빌드예요. 그 뭐라고 할까 지금 제가 지금 바락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바락 파워 보면은 다 이펙트예요. 걸리는 효과가 히트가 아니에요. 약간 뭐라 존나 하냐면은 세요. 그걸 보면. 단순하게 세게 만들었어요. 선택권이나 빌드의 다양성이 있는 게 아니라 넌 이것만 해라는 느낌이에요. 다녀왔어요. 잠시만요. 돌려볼까요? 아니면 뭐 준비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그 몬스터 매크로를 좀 꺼내야 돼요. 지금 그 리니엘을 안 꺼내놔서. 좀 일단 존슨에게 말할게요. 진정하라고 하고, 자네가 내 말에, 앞으로 내가 할 말에 화낼 거는 뻔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게. 공주하고 싸우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야. 차라리 물러나는 게, 저 다른 엘라드린 방법을 지금 우리하고 도모하는 싸우자고 지금 대놓고 도발을 하는데 물러나자는 겁니까? 그렇네. 저는 동의할 수 없군요. 저는 그 둘이 앞에서 티격태격 하는 거를 시선을 잘 끌길 바라죠, 뭐. DC는 마스터 준비 끝날 때까지. 14군요. 잠시만 엘라드린 궁수가 어떻게 되지? 잠시만요. 14라니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어쨌든, 싸울 거라면 난 엘라딘의 피를 손에 묻히고 싶진 않네. 하면서 그 전투 의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아니, 우리가 죽이자는 것도 아니고 무력으로 도입하자는 것 뿐인데 그렇게 반응을 하다니 좀 의심스럽군요. 라고 개인적으로 돌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굳이 우리가 그러니까 저쪽이 공유한 건 맞는데 공유가 제대로 지금 어떤 자기가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상황만 만들어주고 영주가 우리 조사권을 한다면은 굳이 우리가 안 붙으잖아요. 일단 뭐 그런 거는 모르겠고 일단 램에게 존슨 이야기해요. 일단 의뢰금 받은 게 얼만데 지금 우리가 음료를 반기한다면은 그 위약금이 장난이 아닐 텐데 자네는 그 위약금을 갚을 생각인가? 하고 있어요. 영원지 임무를 그렇게 방해한다고 했나? 존 스노가 그렇게 말을 하자 바락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봐라. 우리 같이 사대했잖아요. 워프리스트 DNPC야. 쳐맞으려고 씨. 자네는 공작이 방기한다고 했나? 아니 그러니까 마음 저기 똑바로 엘라드린들이 저기
피라미드에는 관여하지 말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러선다면은 임무 반기지요 하면서 조금 화를 낼게요. 잘한다. 시선을 끌어라. 좋습니다. 벨라님, DC는 네. 20입니다. 예? DC 20 뉴스텔스. 네, 가볍게 성공했고요. 투명화되면서, 네, 벨라는 투명화하면서 아이템 효과로,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시선이 안 끌면은, 그러니까 박쥐를 변신해가지고, 저기 성적으로 날아가요. 자기는 네. 시선을 안 끌기 때문에. 스텔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기적도 없고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날아갔다고 칩시다. 그 날아가는 사이에 뭐 존 스노우와 램은 뭐 네, 할 기적하겠죠. 행동이 빼면 있을까요? 계속 티격태격거리죠. 뭐 그 잠깐만요. 그 퍼셉션 돌려서 벨라를 부를게요. 그건 패시브로 올려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 이건 제시가 바뀌었나요? 패시브가 될 것 같네요. 예, 패시브니까 힘들 것 같네요. 힘들 것 그럼 같네요. 안 되네. 그러니까 저는 말 그대로 아무 말 안 하고 쓱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램은 입을 닫을게요. 그냥 이 상황이 불만족스럽다는 태도로 그 팔짱을 낄게요. 일단 그러면 존 스노우도 램에게 화를 내서 미안하지만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물러날 수는 없을 것 같고 나면서 다시 한번 공주와 티격태격거리는 거죠. 공주는 말합니다. 존 스노우에게. 당신들이 피라미드가 정말 걱정이 된다면 여기서 물러나는 게 오히려 일을 제대로 해결한 일입니다. 그거에 저 대해서 피라미드는 제대로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알고 하라고요, 있어요. 공주님 하면서 네. 우리가 우리가 받은 것도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없다면은 우리 입장도 물러날 수 없다는 건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들 입장은 모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피라미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엘라들이 진짜 정식적이 나중에 우리가 이 정식으로 항의했을 경우에는 정치적인 문제까지 비화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면서 윽박 지를게요. 어쨌든 벨라는 성류를 찾아가는 걸로 할게요. 뭐 그런 식으로 데려보는 티격태격하고 걸로. 뭐 특별한 얘기를 또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존스노님? 예, 뭐 그렇죠. 이제 티격태격 꺼내고 이거 하는 거죠. 벨라는 마케레에게 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으로 날아가서 말 그대로 그냥 창문으로 뿅 들어가서 평 튀어나와요. 네, 그렇게. 변신을 푸는 거죠. 네, 마케레이는 그 자신의 그 평상시에 앉아있던 그 정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 방에서 갑자기 박쥐가 튀어나와가지고 여자로 변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투명 상태니까 박쥐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박쥐를 바로 풀고 투명을 풀어버리는 거죠. 아,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왔겠군요. 그리고 벨라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제 벨라는 이제 그 현상을 설명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공녀라는 거는 듣긴 들었는데 스노우랑 이제 램의 대화에서 네. 지금 조사 중에 정체불명의 몇 명이죠? 그 초록색 로브 애들이 8명이요. 8명이요. 8명쯤 되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그 우리를 막아섰고 지금 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저기 피라미드랑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지금 무력으로 우리를 막으려 하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좀 남장님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쪽에 엘프 엘란드리로 보이는데 일행의 말로는 공녀라는 말이 공녀라고 하더라. 자세히 못 들었지만 이런 내용으로 설득을 그러니까 이 남작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올려놓도록 할게요. 공녀라는 말에 깜짝 놀랍니다. 엘라드린 공녀라면은 니니의 공주가 하이타워 공장님하고 만난 적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만 혹시 그 사람인가? 라면서 리니엘이라고 이름 들었나요, 제가? 아까 얘기하는 도중에? 벨라는 못 들었죠. 그리고 네. 플레이어들도 리니엘이라는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엘란드린으로 보이고 예. 공주님이라고는 했잖아요, 제가. 그냥 공주라고만 설명을 했지 리니엘이라는 이름을 부르진 않았잖아요. 네, 그러진 않았죠. 어쨌든 저는 이런 뉘앙스로 말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케레이는 그 말을 듣고 약간 식은땀을 흘리지만 뭐 벨라의 말을 일단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병사들 중에 15명을 대동하고 벨라와 같이 가죠, 함께 벨라도. 다리로 갑니다. 뭐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또 뭐 플레이어들은 따로 다른 플레이어들은 뭐 할 행동이 없었을 거고 그냥 대치 상태를 유지했다. 예, 뭐 일단 뭐 갑자기 이제 그 인원들이 뭔가 8명이 왔다 했었잖아요. 그 8명이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지는 계속 주시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8명 중 한 명이 빠진다거나 뭔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행도 한 명이 사라진 걸 눈치를 채지만요. 그냥 입 닥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는 사이에 존 램은 팔짱을 끼고 이 상황을 기분 나쁘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고, 존 스노우는 끊임없이 리니엘과 말싸움을 하고 있는 사이에 벨라가 마케레이 남작과 함께 15명의 병사를 대동하고 다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변한 상황을 보고 리니엘과 일행은 당황하는군요. 그리고 마케레이가 리니엘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해요. 여기는 자기의 영지이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침입해서 행동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리니엘이 마케레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라고. 당신은 당신 가문의 임무들조차 완전히 잊어버렸구나. 라면서 한심스럽다는 투로 얘기합니다. 이제 마케레가 벙쪄가지고 리니엘을 쳐다봐요. 혹시 누가 히스토리로 마케레 가문에 대한 얘기를 굴릴 수 있나요? 리니아가 얘기하는 거하고 갑자기 가문의 임무, 그 다음에 피라미드,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머리를 쥐어짜볼게요. 이건 머리를 쥐어짠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세부적인, 오래된 이야기구나. 오래되고 디테일한 이야기고 세부적인 이야기라 넨트리베이를 처음 온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를 쥐어짜지만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물론 램은 여기 한번 왔었다고 했었죠. 여행 삼아 왔었죠? 한번 지나갔는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램 정도는 체크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해보시겠어요, 램? 맥락상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기술 도전을 해가지고 알 수 있을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둘이 대화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고요. 갑자기 무슨 이야기냐면서, 지금 당신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의 성주이지, 엘라드린의 성주도 아닌데, 갑자기 웬 인물 이야기냐면서, 난 그 공주에게 이야기할게요. 리니엘이 말합니다. 마케레의 남자한테. 일단 당신들의 고용된 저 사람들을 일단은 물리세요. 당신 가문의 중요한 의미를 제가 다시 당신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자 마케레의 남작이 머뭇거리더니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잠시 우리가 한 발 물러서도록 하지요. 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자존심도 잃어버린 성수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정은 있지만요. 물러날게요. 이 인상을 굉장히 찌푸리네요. 일단 명예에 물러나야겠죠. 아무래도 그 마케레의 남작은 자신의 가문의 운운을 하면서 엘라딘이 꾸짖으니까 거기에 뭔가 호기심을 느낀 듯한 모양입니다. 지금 존스노가 명예도 없는 남자라고 한 거예요? 남자한테? 아니요. 인간의 명예도 없는 자 같으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러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입에 담을 정도로 그게 머리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 같이 물러나나요? 램은 물러나올 거고요. 마케리 남자한테 좋은 데이트가 되라고 농담할게요. 네, 그래서 리니엘과 일단의 무리 그리고 병사들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가야겠죠. 그렇게 어디를 가요? 맞아.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시 몰래 탑으로 진입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엘라드린들이 가만히 여러분들 두고 떠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많은 의심을 샀구만. 아니, 의심보다는, 그러니까, 쟤네는 뭐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놓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겠다고요? 리니엘이랑 성주랑? 그러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함께 갈 거냐고요, 성으로. 다 같이요? 네. 아니면 따로 조사를 할 거냐고. 물론, 마케레이 가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리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몇 시 정도 지금이? 오후 한 2시 정도 됐겠네요. 그러면 따로 더 정보를 수집할 정도가 있으려나? 일단은 우리가 잡혀가잖아요. 성으로 따라갑니다. 네, 우리는 잡혀가는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우리가 연예계 느낌인데. 짜증난다. 그냥 강의 돌파를 쓰려버리고. 이제 싸워도 힘들었을 거예요. 네. 굳이 싸울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냥 같이 따라가죠, 성으로. 애들아리, 진짜. 네, 성으로 따라가서 그냥 대기할 겁니까? 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진 않고 그냥
탑으로 다가가지 않을 것만 일단은 마케레이가 주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아, 탑으로 가지 말자고요? 네, 탑으로 가지 말 것만 주문했고요, 일단은. 그리고 따로 정보를 모을 장소가 있나요? 한마디 더 말하기를 까마귀를 빨리 처치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저기, 공녀랑, 영주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같이 딴 데로 이동을 하나요? 마케레이와 영주만 마케레이 응접실로 들어갔고요. 저희는 서울 간 거죠. 엘라드린 궁수들은 따로 그냥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지에 도서관 같은 게 있을까요? 성 안에 도서관 같은 게 있긴 하겠네요. 그럼 도서관에서 그 생명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마법사 적이 있으려나? 마법사 적은 특별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저는 그 도서관에서 그 마케레이 가문의 그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볼게요. 벨라는, 어차피 이 성이 다 성인 거죠, 그죠? 네. 성인 같으면은, 네, 짧게 쉰 다음에 좀 힘을 회복하고, 이제, 영주랑, 공녀가 대화하는 거를 한번 엿들어 보기 위해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존 스노우는요, 랭과 같이 도서관에 가서, 이 가문의 임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책을 읽으면서 조사를 해보죠. 램을 도와주는 걸로 할게요. 따로 칠할까요, 이제? 각자. 자, 누구부터 먼저 할래요? 일단, 램이 역사를 조사하면은, 그거는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책을 그냥 같이 뭐 읽어주는 이쪽이 빠른 것 같은데 그 구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먼저 하죠. 히스토리 굴리는 걸로 하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에드 굴림 먼저 하시고요. 존스노가 선언했으니까 애들을. 예. 네. 플러스 2 보너스 받고 굴리세요. DC 20입니다. 없다. 좋습니다. 램은 마케레이 서적 내에서 마케레이 가문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마구 찾아서 읽어봐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케레이 가문은 이 폴크레스트 마을의 창립자 가문이에요. 그리고 마케레이 가문은 고대 제국, 그러니까 NC와 롯데 왕국이 갈라지기 전에 있던 왕국 있죠. 네. 그 왕국의 마법사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이 마을을 처음 만들 때는 이 성에서 살지 않았고요. 아까 전에 그 엘라드린과 대치를 했던 그 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자신들의 마법적인 능력도 잃어버리고 대신에 이 성을 지어서 이 마을의 영주로서 군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마법사로서 무언가를 지킬 의무를 제국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에, 그죠? 아주 옛날에요. 지금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구만 그러면. 뭐 까먹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잘 수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도 몰랐던 인물을 얘기하니까 호기심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지 알고 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가문의 그러면은 엘라드린과 관계가 있었나요? 이 가문의 이제 마법사가? 그런 기록들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군요. 엘라드린이 언급된 것들은 마케레이 가문 내 기록에서 그런 것들 좀 찾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여기 영주가 여기 영지를 설립했는데 그 원래 마법사였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마법사가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죠? 어떤 마법을 위주로 썼는지? 결계술사입니다. 결계술사요? 예, 알겠습니다. 마케레이 가문의 계보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계보 중에 네. 엘란드린 피가 있는가? 아니요. 그 최근에 살아야 있을 수 있는 인물 중에 뭐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다든가. 마케레이 가문은 현재 마케레이 가문은요. 그렇게 쉽게 반계가 많진 않아요. 반계는 거의 많지 않고 마케레이 지금 영주 스라의 자식들만 어느 정도 있는 거지. 뭐 특별히 실종자가 있거나 뭐 그런 식의 기록은 없는 것 같네요. 반계가 없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손이 많은 집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이 좀 귀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벨라의 액션으로 넘어가죠. 저희들 끝난 것 같으니까. 네, 벨라로 넘어가죠.
그럴까요? 벨라는 블러프 체크와 스텔스 체크를 각각 해서 DC 22 둘 다 성공하면 잠입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쥐 변신은 데일리인가요? 아니요, 다 조우예요. 5분 쉬면 돼요. 그러면 박쥐를 변신해서 그 창문 근처에서 들으면 되지 않나? 일단은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벨라는 박쥐로 변신했을 때는 플러스 2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블러프 체크. 얍. 램이랑 스노우가 이제 조사로 하는 걸 보고, 벨라 본인은 저 남작이랑 저 공유라는 엘프, 그러니까 멜라디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갈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처럼 이제 방으로 돌아간 척하면서 살짝 힘을 회복하고 방 창문을 통해서 투명화된 상태로 박쥐를 변해가지고 아까 영주 창문에 왔던 것처럼 가서 몰래 창틀에서 한번 기르기로 몰래 염탐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불려볼게요. 근데 블러프가 필요한가요? 네, 블러프 필요합니다. 플러스 2 보너스를 받으세요, 대신에. 저기다가요? 지금 실패. 투명 상태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블러프를 굴리는 거예요? 그냥 엘라들린 공주 리니엘요. 그 지금 투명 상태에다 박쥐인데도 굴려야 될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왜 블러프가 필요한 거지? 그냥 저는 그러니까 쟤네를 어떻게 속이려는 게 아니라 그냥 투명 상태로 창문에 가서 귀를 기울이는 거라고 싶은데요. 아, 그럼 스텔스를 블러프가 아니라 스텔스군요. 얍. 스텔스 굴리세요? 뭐야 이거? 잠시만요. 지금 박쥐에다가 투명 상태잖아요. 보너스 어느 정도려나? 실명치는 안 돼 있는데 일단 1이잖아요. 실패가 무조건. 무조건 실패죠. 네, 무조건 어떻습니까? 스케이트도 그런가요? 네. 실패. 거기 자세한 룰은 모르겠는데 일단 DC가 안 나올 것 같잖아요. DC가 안 맞아도. 나요. DC가 안 나요. 네. 일단 박쥐가 투명한데 태양빛 실패했네요. 아마 태양 때문에 실패한 걸로. 디킹했네요. 디킹하면 어떻게 되지? 네. 네? 그러자 이런 거 진짜 대가가 크다. 엘라들린 리니엘 공주가 창문을 치더니 확 열려. 아니면은 뭐 액션 포인트 써가지고 리롤을 하시는 것도? 아 액션 포인트 써서요? 리롤이 돼요 근데? 네. 리롤이 안 되나? 됩니다. 에코 써서 리롤 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번 전통에서 같지는 않으니까 AP를 쓰고 AP가 어딨나? 보너스 몇 주실까요? 플러스입니다. 박쥐 투명한데 2분인가? 아쉽군. 자, 좋습니다. 성공하셨고요. 근데 약간 착각하신 게 있는데 스텔스를 쓰기 위해서 투명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은신을 받아야지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쳐가지고. 아카마크님이 그 불만을 가지실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투명한 상태에다 박쥐까지 변했는데. 그러니까 박쥐에 대한 투명해도 보너스로 플러스 1을 기척은 드린 거예요. 있어요. 그래갖고 스트레스를 체크를 해가지고 완전 기척을 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척이 있대. 그 기척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한데도 누군가 인기척이 있다는 거는 아니까 그것마저 숨기기 위해 스트레스 체크를 해요. 근데 블러프가 좀 이상해가지고 네, 저는 블러프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스탯을 헷갈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박쥐에 대한 보너스로 플러스 1을 드린 거고요. 투명화는 그러니까 그 박쥐 자체가 안 되니까 투명을 해서 스트레스 체크가 된다 이거네요. 어둠이 아니니까. 네, 그런 그러니까 거죠. 스트레스를 체크하려면 일단적으로 최소한 은폐 이상의 은폐나 은폐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스트레스 그러니까 체크하기 조건이 저는 이제 투명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벨라는 숨어들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어요. 대충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마케레이 가문은 저 피라미드를 계속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던 가문이에요. 제국으로부터. 그리고 저 마법사의 탑에서 항상 저 피라미드를 감시하고 연구하고 결계가 혹시 무너질 일이 없는지 보수하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피라미드의 존재는 점점 잊혀져 갖고 마케레의 가문은 여기다 성을 짓고 산 거예요. 그런 얘기를 리니엘이 해줍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원래 해야 될 일은 저 피라미드를 지키는 일이라고. 근데 저 피라미드는 마케레이 가문만이 만든 게 아니고 마케레이 가문과 엘라드린들이 동시에 만든 거예요. 제국에 굉장히 제국과 엘라드린 왕국에 동시에 해악을 끼쳤던 어떤 강대한 존재를 봉인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감옥이고요.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튀어나온 거네요. 근데 마키레의 가문은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마법력을 잃었고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보고 마키레의 가문이 이 일에 끼어들어서 도움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잘 알고 있으니 우리가 이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마키레이한테 하고 있습니다. 영주는 반응이 어떤가요? 영주의 반응은 그냥 뭐랄까 그닥 그렇게 수긍한 눈치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거기서 이제 정보는 끝나는 건가요? 뭐 대충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저 안에 어떤 강대한 존재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진 않는군요. 이거 보니까 우리가 그 까마귀 잡아주지 않는 이상은 저 영주가 우리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미지상. 그러니까 뭔가 자극이 있어야 되는 거나 아니면 엘란드린을 어떻게든 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면은 엘라드린을 설득하기는 무리고 엘라드린을 설득하는 거는 무력밖에 없어요. 진짜 지금은. 근데 되게 애매한 게 저쪽 영주가 영주를 설득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야죠. 엘라드린이 지금 저 피라미드 조사한다고 하는데 피라미드를 나오는 까마귀도 정리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 엘라드린을 믿어도 되느냐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까마귀를 처리하면은 우리를 지원해라 식으로. 근데 이제 영주가 지금 입장이 약간 그러니까 애매하다고 했잖아요. 이 말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형태로. 근데 어차피 지금 본인 상급자는 본인이 모시는 사람은 하이타 공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할 포인트는 과연 이제 그 본인 가문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엘라드린은 뭘 믿고 이따 치더라도 그런 지금 뜬금없이 나와서 묻는 엘라드린 말을 믿어야 되는 건 믿겠느냐, 아니면은 지금 하이타 공작의 명에 따르겠느냐.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남자에게 결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하이타 공작에게 다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을 하겠다. 예. 그에 대해 그로 인해서 이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마을에 피해가 가는 거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남자에게 책임일 것이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어쨌든 가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조사의 실질적인 권한을 남자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엘라드린이 떠나는 걸 보면요. 잠시만요. 여기서 뭐 두 분은 얘기를 하셨는데 왈도님 의견도 일단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개인 행동을 하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요? 다른 팀원들하고 상관없이? 아니요.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 엘라드린들이 저 탑에 지금 침투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탑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묻지도 않았고 조사를 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면 램이 할 행동이 있기는 한데 지금 말싸움은 그만하고 싶고요. 램은 지금 의식을 사용할게요. 일단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인 행동을 하실 때는 팀원들한테 일단 먼저 설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뭘 하시려고 뭐 하려고 하냐면 지금 제가 어디 사고 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미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램이 그러면은 존슨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왜 미행을 하려고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저놈들이 최소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그게 중요한가? 탑 근처에 있다는 것만 알면 되지 않나? 저도 그러면은 어차피 저쪽에서 얻을 정보가 없으면은 램이랑 스노운 탐유해 있을게요. 중요한 존슨. 탑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가 그렇게 생각하단 말인가? 일단 지금은 중요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우리가 남작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네. 그러면 자네는 한번 조심해서 다녀오게나. 그럼 램은 어떻게 해서 저기를
변신을 뭘로 하나요? 저 의식책을 열고요. 네. 뭐 의식을 하면서 네. 변신을 하는데 네. 그냥 평범한 농부로. 네, 농부로. 그리고 힐스 하나 깎게요. 네? 힐스 마스터 하나 저도 깎게요. 힐스 하나 깠어요. 네. 힐스 뭔가요? 하나 깠어요. 본인이 깠어요? 아니요. 까주세요. 네, 제가 깎게요. 그 의식 비용은 궁금해서 깔게요, 이제부터. 네. 마스터 근데 저 지금 합류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저기 남작이랑 리니엘이 할 말이 있나요? 뭐 그냥 그 외에는 특별한 얘기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저희 합류해가지고 들었던 얘기를 일행한테 해주고 네. 잠깐만 그러면은 스노우는 그 다음 행동이 남작이 이제 면담을 끝나고 남작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남작이 어느 편에 서 있지 한번 궁금하니까. 그러면은 자 그러면 저는 스노우를 따라갈게요. 따라가는데 스노우가 변신을 했으니까 제가 변신을 했죠. 네, 뭐죠? 저도 변신할게요. 지금 노란색 그게 가렸네 보니까. 뭘요? 제가 지금 표시가 안 돼요. 저 이름이요? 네. 위에 노란색만 안 보이시는 거죠? 네, 벨라 6레벨 하고 그 다음에 그 띠가 안 보여요. 그 회색 내용은 다 보여요. 그런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고칠게요, 그거는. 네. 아마 저것도 오렌지로 넣어서 그럴 거예요. 네, 아마도 그렇겠죠. 네, 나중에 코드를 넣을 테니까요. 네. 일단은, 벨라는 램이랑 스노우 얘기하는 걸 듣고, 램을 따라가려 해요. 그리고, 대단하네. 램 앞에서 변신을 한 거죠. 이 팀, 완전 스파이 팀이구만. 그러게요. 예. 이양할 걸, 벨라는 램이 농부로 변신하니까, 이것도 시골 있어요. 안악을 변신해가지고, 램 팔짱을 껴요. 뭐야, 안학네예요? 그죠? 이제 이양할 거면 부부로 가야죠. 그러면 존 스노우 씬부터 먼저 처리할까요? 아니면 램부터 먼저 처리할까요? 내부터 하세요. 어차피 두 명이서 가신 거니까. 저는 그냥 가볍게 우리 편에 설 건지 엘라드린 편에 설 건지. 램은 다시 농부로 가장해서 탑 주변으로 돌아옵니다. 자, 포세션 체크나 네이처 체크를 한번 해보죠. 둘 다 DC는 18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8번 지역에서 나오는 엘라드린들을 미행할 생각인데. 미행을 한다고요? 엘라드린들은? 엘라드린들은 네. 일단은 리니엘이 성을 떠나지 않는 이상 계속 거기 있을 텐데요. 그러면 탑에 아무도 없냐? 그건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변신해가지고 빠져나가서 탑을 정찰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요? 그럼 되겠네. 그럼, 잠깐만요. 헬프부터 여기가 있잖아요. 아니, 그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저는 엘라드린들의 거주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거주지를. 근데 엘라드린들이 떠나질 않잖아, 성에서. 언젠가 떠나겠죠? 그러면 존 스노우 그렇게 씬부터 먼저 되나요? 처리하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벨라님은 따로 혼자서 22번 지역 한번 탐사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변신으로. 저는 근데 저 마법적인 저거를 피할 방법이 없는데, 아까 스파이 머신인가 왜 마법적인 와드가 있다면서요? 네, 가지 마세요. 램이 저거 하려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의식 비용이? 공짜예요. 그래요? 그럼 램이랑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장면이야? 네. 네. 14레벨짜리입니다. 하지만 난 쓸 수 있지. 제주도. 저는 그러니까 스노우가 저 면담 끝내고 나오는 동료랑 배턴 터치해가지고 남작이랑 면담하는 동안 우리는 이제 성을 떠나는 공녀를 미행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존 스노우님 씬부터 먼저 처리하죠. 마케레를 찾아갔습니다. 공녀는 이미 자리를 비운 모양이에요. 방금 막 나간 모양입니다. 무슨 말을 하실 건가요? 일단 엘프 공녀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드러나 봅시다. 라면서 이야기할게요. 물론 기적적인 예절이 가득 담긴. 자네들은 하이타워 공주님의 명을 받고 온 사람들이니 거짓말을 말할 수는 없겠지요. 라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엘라드린이 요구하는 거는 저 피라미드에서 조사하지 말라는 거군요.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엘라드린들이 우리에게 붙여줬던 병사의 이야기로 보면은 2주 전에 왔다고 하던데 2주 동안 변한 게 뭐가 있죠?
저도 그것 때문에 별로 그들이 믿기진 않습니다. 2주 동안 변한 것도 없고, 게다가, 즉, 까마귀도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 사건의 해결 의지가 없다는 걸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능력이 없거나. 그렇군요. 옳은 말인 정론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와, 그걸, 목적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요.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될지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엘라드린들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저희들을 좀 조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엘라드린이라는 종족들은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걸 원하시는지 물어봐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은 결국 저희들이 까마귀를 처리를 할 경우 그걸로 엘라드린들을 설득할 생각이신 거군요. 뭐 그 정도 명분이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일단 이거는 여행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일단 영준이의 말을 일단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번 일단 저것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리고 여행들과 존스로에게 이야기를 말하면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캄로스의 장원을 찾아가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캄로스 그 작자는 매우 음흉한 자입니다. 혹시라도 조사하실 수 있으면 조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 사람이 피라미드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비병을 도입을 할 경우 영주님이 일단 저희들 편에 쓴다고 한다면은 한번 조사를 시도해 볼 가치는 있을 것 같군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캄로스 장원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정도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은 떠나나요, 엘라드린 공주는? 네, 엘라드린 공주는 떠납니다. 떠나요. 스텔스 체크는 한 번씩 해봐야겠군요, 그러면. 이거 블러프 체크를 해야겠네요, 이건. 네, 저희는 이건 블러프죠. 블러프 체크는 역시 인사이트 DC 20. 그 변신했기 때문에 그거에 플러스를 받는 거죠. 네, 플러스, 아까 전에 2가 좀 박하다고 하셨으니까 3으로 하죠. 뭘로 하는 거지, 지금? 블러프요? 지금 상황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상황이 뭐냐면, 엘라드린과 공주들이 다시 그 다리 탑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뒤를 쫓아서 추적하는 거잖아요, 농부인 척.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농부인 척. 그런데 이거는 변신 깨뚫어 보는 거잖아요. 그럼 플러스 10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걔네가 거 올려야 돼요.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걔네 패시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인사이트구나. 인사이트에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죠. 그렇군요. 패시브니까 뭐. DC 20이라고요. 패시브 이거보다 인사이트. 높게 나오면 저를 간파하는 겁니다. 다음엔 벨라도 굴려야 되겠네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네, 반말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왜냐면, 항상 패시브에 대해서 대항을 해서 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굴릴 필요는 없고, 어쨌든 램님은 성공하셨어요. 지금 이게 아르카나가 지금, 램의 그 특수 효과로 지금 블러프를 대신해주는 거죠, 지금. 네. 이거 변신은, 아니요. 변신 자체가 이거예요. 변신 자체가 이거로 써요. 근데 저게 그 말 아닌가요? 어차피.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변신한 거 갖다 들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렇군요.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벨라도 굴려야겠네요. 저도 블러프에 3 받고 굴리면 되나요? 네. 플러스 5 아닌가요? 3요, 3. 그 형태 변환자니까. 그죠. 그거 다 받아야 되죠. 그럼 플러스 8. 플러스 5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다. 의미가 없군요. 완전 눈치채지 못하고 엘라드린과 일행들은 갑니다. 그리고 탑 주변에 도착하자 다시 한숨을 푹 쉬더니 탑 주변에 숲풀 쪽으로 들어가요. 숲풀 쪽으로요? 네, 그리고 숲풀 쪽에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나뭇가지를 꺾고 나뭇잎을 통해서 대충 살 수 있는 엘라드린들이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만들었군요. 뭐 얘들은 불을 피우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숲에서는. 그러면은 탑에는 얘네 지금까지는 이쯤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도 탑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은데요. 2주 동안이나. 그럼 간단하네.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저한테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안 되고요? 그러면은, 램하고, 그러면은, 팔라는 어떻게 하죠? 돌아오나요? 네, 네, 뭐 돌아가겠죠. 거처를 확인해서 돌아가는 것도 괜찮겠죠. 저도 지금 1위 포인트가 AP가 없으니까 하루 쉬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돌아오면요, 그 영주하고 이야기했던 결과를 이야기해주고요. 그러면은 지금 영주가 원하는 거는 그 까마귀를 우리 보고 잡아라는 건데 한번 시도해볼 가치 있지 않을까? 그죠. 이번 판에 한번 유인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저기 까마귀들을 유인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준비된 맵은 저기 저 강가기 때문에 강가에 붙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유인을 하시겠다라면 인정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강가에서 날아다니고 있었으니까 그 개연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새 그물을 갖다가 한번 해가지고 새들이 날아가는 걸 방지한 상태로 한번 싸우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의견을 이야기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물로 새들을 잡겠다고. 그러니까 저 메타적으로 보면은 저쪽이 수험이니까 우리가 솔직히 어떤 무리 새떼잖아, 새떼. 그렇죠. 때를 잡을 때 필요한 어떤 알케미적인, 그러니까 뭐 연금술로 만든 함정이라든가 뭐 폭발 피해 아니면 뭐 그런 걸 줄 수 있는 그런 걸 설치해놓고 역시 부르는 게 어떨까요? 다들 마스터 경험 있으셔가지고 물이 있는 폭발 피해 약하다 이런 것도 다 그냥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갖다가 이미 저희들이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걸 구하는 게 어색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영주에게 우리가 그 까마귀를 사냥할 테니 그 까마귀를 사냥할 그 폭발물이나 아니면은 함정 같은 걸 한번 구해볼게요. 영주에게 한번 이야기해서. 어떤 걸 원하는지는 영주한테 본인들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서 어차피 우리는 성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야 되니까요. 폭발물요? 폭발물이라.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함정을 설치하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마법적인 함정이라든가 우리는 레시듐을 좀 지원받아가지고 설치라든가. 영주한테 돈을 요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레시듐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요구할 수도 아니면은 그냥 문자를 요구하는 거죠. 군수 문자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영주도 마법사 가문이었다면서요. 좀 약간 지금 요구하시는 게 마스터한테 좀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힘들고 아예 항목을 정해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 된다 안 된다 말할게요. 저는 잘 몰라서 일단 이거는 벨라님이 좀 고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이템에 대해서 전혀 몰라가지고 사판 아이템은 저도 그렇게 설명 들으니까 뭐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제가 원하는 거는 맵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원하시면은 강가 맵에다가 설치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밤이 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유리한 그러니까 상황에서 미리 함정 같은 거 파놓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니까 그런 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새를 갖다가 그물로 이제 그냥 포박해놓고 전투에 임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새때니까. 그런데 벨라님이 그런 식으로 연금술사적인 아이템을 활용한다고 하니까 저는 좋네요. 어쨌든 특정 아이템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DM 가이드 쪽에 나왔던 거기도 한데 어떤 행동을 한다 했을 때 그 레벨에 이제 그러니까 마스터가 판단을 해서 평균적인 뭐 데미지를 산정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정말 효과적이다. 그러면은 한 스케일 더 큰 데미지 상정해가지고 이제 어떤 PC들이 행동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드에서 뭘 골라서 쓴다 이게 아니라 제가 그냥 좀 어떤 느낌을 정해서 할 수 있다. 그럼 제가 어떤 형태로 준비를 할지 예를 들면 그냥 뭐 불 같은 거 기름 뿌려놓고 라이트 준비한 다음에 얘네가 오면은 뭐 불을 던져서 불을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보죠. 일단은 대포용 파우더 통. 그죠. 곰파우더. 네. 그 다음에 기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물 같은 거는 저 거대한 크기의 까마귀들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큰 그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램이 라이트를 밝힐 수 있는 거리가 뭔가요?
왜요? 라이트로 유인한 다음에 빛을 그걸 보고 오라고 했으니까 쓰고 싶은데. 그 건파우더 근처에 라이트로 빛을 유인한 다음에 거기다가 다가오면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5네요. 네. 거리가 그러면은- 5. 잠깐만요. 좀 위험하긴 한데. 25피트밖에 안 아니요, 되네요. 25피트밖에. 별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네요. 그림정도 이렇게 5번 이 정도인데, 일행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붙어 있잖아요. 요 세 칸 요게 일행이 어디 은신에 있다 치고, 5번은 작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5 끝에서 2범위로 터트려버리면은, 그러니까 강가에 있는 숲 같은 데 있다가 네, 숨어 있다가, 저기다 3전 설치해놓고, 라이트를 저기 비친 다음에, 제가 정말 이제 찌르고 내가 터뜨리는 화염 마법으로 기름에 불을 붙여가지고 기름이 가면은 터지는 식으로. 그죠. 어떤 형태의 트리거든 간에 우리는 대기하고 있다가, 네, 터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강가에서? 뭐 그러니까 강가에 사람이 없으니까 강가에서 그런 식으로. 근데 아니, 그렇게 사람이 뭐- 있어도 우리 명주의 권한으로 쟤네들을 다 이제, 다 분산시켜버리고. 건파우더는 날지도 여기가 모르니까. 남작성이기 깜깜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니고 이건 약간 좀 게임적으로 정의를 하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엔가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막 엄청 높은 하이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마스터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평균적인 피해를 줄 건지 평균보다 높은 피해를 줄 건지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타격 피해는 공격 굴림은 안 하고요. 무조건 네. 명중으로 하고 터지면은 2D10의 하연 피해를 주는 걸로 하죠. 그리고- 2D12가 뒤에 보정치는 없나요? 2D10만 딱 들어갈게요, 그냥. 2D10만 들어가고요. 폭발 범위는 근접 폭발 3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하나요? 다음날 밤에 시도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전장도 선택을 하시고요. 기본 전장은 원래 강가였습니다만, 뭐 본인들께서 깜깜하죠? 다른 지형으로 하셔도 우리도 뭐 그게 지금 화염을 쓰니까 불이 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안전한 강가로 매부지가 하죠. 최대한 근데 구조물들의 피해를 안 줄 수 있도록. 램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램님은 계속 까마귀랑 싸우기를 램님은- 싫어하셨는데. 네? 레이님 어떻게 저희 의견이 어떤 식으로 생각이 드시는지. 전략이요? 전략 네. 자체는 좋아요. 아니 그 까마귀랑 싸우는 것 자체도 납득을 하세요? 제가 지금 문제가 본 게요. 지금 마스터가 메타적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뭘 말이죠? 까마귀 죽으면 더 안 나온다고요. 아 그래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쟤네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그거는 마스터가 메타적으로 그걸 메타적으로 우리가 제가 정보를 말하기도 줬으니까. 했지만 쟤네만 죽이면 끝이겠구나 이러고 있으니까. 애초에 질문 자체가 그걸 물어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일정한 수가 계속 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메타적으로 말을 한 건데. 그걸로 저는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그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RP적으로 물어봤잖아요, 사실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 애초에 질문을 하셨던 요지가. 그래서 벨라는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봤던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저희는 쟤네가, 그러니까 설사 까마귀가 저게 전부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남자한테 들고 갈 만한 그렇죠. 어떤, 보여줄 만한 건 있으니까. 성과가 생기니까. 그냥 그런 의미에서라도 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완전 대치가 안 되더라도 일단 우리는 엘라드린과 달리 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않았네. 문제는 그렇게 줄을 정보했나 그게. 그러니까 까마귀 줄을 변함이 없다는 게 그게 그 증거가 될 수 있나? 까마귀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 된다고는 보이는데요? 일단 변화를 한번 줘봐야죠. 일단 까마귀가 군대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며칠 있다가 더 다시 다시 복구될 수도 있죠. 일단은 근데 마스터가 어떤 정도. 일단 우리는 싸웠다는 그거가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일단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 하더라도
싸워볼 만하진 않을까요? 일단 그 영주에게 우리가 설득할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에코가 심하죠? 갑자기 목소리 멋있어졌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쟤네가, 그러니까 까마귀가 다시 복구된다 해도 상관없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복구될 동안 저를 계속 막고 있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저는 다 좋아요. 다 좋고 영주가 뭐 어쩌고저쩌고 증명해야 된다는 것도 괜찮은데 그 정보가 그렇게 얻어졌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먼저 그러니까 메타적으로 공개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인 거잖아요. 네,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이미 된 건데 그거는 다음부터 이제 마스터 이러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거에 기분 나빠가지고 그게 매트스가 얼마나 파악하는 걸 그냥 뭐 저기 도시 밑에서 내려다보면 올려다보면 별로 알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애매해진 것도 힘들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게임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램이 뭔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막 그 전에 존 스노우가 말했던 것처럼. 근데 존 스노우는 지금은 우리가 완전 대치하자는 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주에게 설득할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고는 봐요. 그건 맞는데 포인트는 그거는 저도 동의해요. 네, 근데 어차피 이제 마스터가 예를 들면은 마스터가 지금은 저 무리가 전부 다입니다 했을 때 그건 제가 이제 정보를 모으는 활동을 한 다음에 준 정보잖아요. 까마귀는 저게 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해진 팩트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퇴치했다가 뭐 며칠 다시 나온다고 쳐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이야기가 이상하진 않거든요. 우리는 어떤 시도를 해가지고 정보를 얻었고 그냥 그 나왔던 값만큼 판단을 해가지고 정보를 들은 거고. 근데 값이 모자라다면은 이제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저도 그건 아는데 네.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일단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좀 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군요. 어쨌든 지금 그 플레이 중에 이런 거에서 죄송한데 어쨌든 램은 동의합니다. 네. 일단 싸워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셨네요. 싸워야 된다는 명분이 있으니까요. 네. 예, 명분이 생겼으니까. 전에 뭐 명분이 제대로 없었는데. 그러면은요, 일단 시간이 이러니까 플레이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고 싶은데. 예. 다른 건 아니고 램님한테 묻는 거는 이제 아까 전에 그 까마귀 것 말고 그 엘프들을 상대로 할 때 탑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뭐 본인께서 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킬 건지 궁금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완전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역으로 완전 그걸 봉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흐름을 좀 이해하면은 좀 더 대응하기 편하지 않겠어요, 제가? 램은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GP만 원래는 이런 게 계획이 없었나 봐요. 제가 하라는 게 뭐냐면요. 솔직히 약간 반은 허세였는데 저희 지금 절벽 위에 있잖아요. 그쵸? 절벽이요? 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절벽이 어디에 절벽이 있죠? 저기 탑이 그 절벽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예. 그쵸? 네. 그냥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어떤가? 절벽을 타고 올라가도 탑이 있잖아요. 탑의 벽면은 어떻게 하시려고? 탑의 벽면이요? 그러니까 여기를 타고 올라간다. 여기 약간 평면이 있지 않나요? 탑 주변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탑 근처에 들어가겠다. 어차피 그러니까 다리를 안 건너고 다리를 안 건너겠다. 네, 다리를 건너지 않겠다. 다리를 건너지 않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걸 하려면 밤에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일단 까마귀는 싸야겠네. 뭐 그런 의미군요. 뭐 충분히. 아니면은 다른 대체 방법도 있었던 게요. 저기 자원문도야. 존 스노우가 엘프 알지 않아요? 예, 아니요, 저는 고블리너. 그래요? 그럼 그냥 어디서 엘프 대충 구해가지고 언어 이해하고 변신하고 가장 장막하고 엘프로 변신돼가지고 저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엘라드린도 들어갈 수가 없다네. 엘라드린 숫자가 딱 8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엘라드린 오면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철수된 작전이죠.
그쵸. 그때그때 상황에 이제 정보 들어오는 대로 반응을 해서 바뀌어야 되니까 행동은. 일단 전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그만할까요? 네,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램님의 그 불평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제 실수가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좀 더 그 부분을 좀 더 뭐라고 해야 할까 메타적인 게 아니라 그냥 뉘앙스로만 이렇게 게임적인 뉘앙스로 표현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급했던 그게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좀 마음이 급했어요. 우리가 너무 막 진행이 막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까마귀랑 어쨌든 싸워야 된다 한 번은. 그 뭐라고 할까 그래서? 너무 까마귀랑 안 붙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느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게임은 어떻게든 안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왜 그렇기 그게 때문에 마음에 뭐라고 안 할까 그 들었냐면요. 전략상으로서 까마귀랑 싸우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정보를 줘야겠다. 그리고 그걸 플레이어가 정보를 그런 갖고 식의 다녔죠. 정보를 좀 굉장히 뭐라고 RP적으로 원했다라는 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너무 직접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변명을 하자면 그래도 나름 그거를 바로 드린 건 아니고 그 상대방의 RP적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고 드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너무 직접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인정합니다. 그래도 뭐 저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해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플레이가 조금 뭐가 안 좋았냐면은 저희 팟지에 네. 지혜 요원이 없는데 지혜를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스킬 체크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는데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보 획득에서 바뀌어버리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소스가 좀 되게 많은 게 랭 같은 경우는 되게 다재다능하고 거의 대부분의 행동에 그러니까 레시듐만 있으면 다 적용 가능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안타까웠던 뭐 건 오늘 주사위가 똥이었다는 거죠. 일단 정보 획득이 좀 답답한 감은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떡방이 많이 풀린 건 있었고 일단 엘라드린들이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정당한 질문을 했는데도 그게 대해서 대응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솔직히 저는 그냥 난입을 해가지고 그냥 후드를 펴고 싶었는데 일행분들이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존 스노우 입장에 좀 너무 감정이입을 해갖고 화를 낸 점을 좀 죄송을 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없고요. 그냥 재밌었어요 보는데. 네. 그 다음에 그걸 랭님에게 써가지고 살아야잖아요. 그리고 와이도님에게는 개인적인 감정이 없었어요. 그거는 뭐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까마귀하고 싸우지 않는 거는 램의 성격상 그렇다고 판단했고요. 근데 존 스노우도 아마 거기서는 싸웠을 것 같아요. 존 스노우 입장에 생각해보면. 술 마시러 가나? 저도 약간 변호를 해보자면은 핸드폰 두고 어디가 임마. 까마귀랑 싸우기 싫었던 이유가요. 예. 그냥 그 까마귀가 야 나가다 맥주나 사와. 좋은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까마귀 떼들이. 혼나 이건. 네, 좋은 게 많고 우리가 죽여도 끝이 없을 거다. 라는 베이스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런 이미지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구름에서 찢어져 나왔잖아요. 예. 구름에서 찢어져 나왔다는 게 묘사가 네, 그 묘사를 듣고 약간 네 제가 좀 그 뭐랄까 오해를 시적인 하고 묘사를 있는 것 했네요. 그냥 사실은 그냥 피라미드의 구름 속에서 그냥 튀어나온 건데. 그냥 구름 안개를 그러니까 구름을 갖다가 벗어나면서 구름이 흩어지는 건데 렌님은 구름에서 생성이 됐다고 판단하신 거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구름 그 자체라고 판단을 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진짜 자연재해랑 싸울 바에는 뭐 의미가 없지 않나. 그냥 탑이라는 원인을 제거하는 게 까마귀 제거라는 피라미드라는 걸 그냥 해결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좀 오해가 많았죠. 아니요, 저도 설명을 좀 더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래도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 뭐라고 할까, 일행들이 이제 이렇게 의견 대립을 하는 게 재밌는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누구죠? 벨라가 질문을 잘했어요. 어떤 걸요? 그 개체수에 대한 질문을 안 하셨으면은 제가 정말 궁핍할 뻔했네요. 그나마 그걸 해주셔가지고 와일더님의 오해에 대해서 그래도 할 말이 조금 있는 거지. 그러면은 오늘은 플레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램님 의식 비용 얼마나 쓰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깔게요. 얼마 안 썼는데 변신 하나 썼고
없고요. 그 나머지는 제 사비에서 깼어요. 맞아, 그냥 궁금해서 다 빼죠 뭐. 어, 일을 있는 궁금인데. 그러면 138 줄게요. 예, 135.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스토리를 집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도 한번 말을 했지만은 마을에는 여러 가지 격가지가 있으니까 즐기셔도 괜찮다고 했는데 격가지는 안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일단 격까지는 정보가 없으니까요. 저희 네, 궁금한 게 이건 약간 못해적인 건데, 네. 그러니까 마을에서 좀 길어져도 상관없을 정도면은 피라미드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죠? 들어간 끝이잖아요. 들어간 끝입니다. 그러면은 저 술집 같은 데서 이 마을에 재밌는 정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데리고 다니는 병사들 있잖아요. 그 병사가 이 마을에는 이런 게 있다는 소문이 있다 하면서 그거 한번 좀 세보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이렇게 정보를 던져주면은 저희들이 그게 잘 낚여요. 아까 있었잖아요. 파닥파닥거리거든요. 저도 정말 격가지를 정말 즐기고 싶었는데 그럴 명분이 없었어요. 정보가 안 나오니까. 의문 아니, 태만이잖아. 하긴 그건 의문 그렇네. 태만이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되니까 정말 뭔가 흥미롭다. 이거는 사실은 저도 나름대로 격가지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무시하셨고 나머지 하나는 적용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일단 하나 있고 플레이어들은요 정보가 있으면은요 궁금해서라도 그 정보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다니는 병사가 있으니까 그 병사를 통해서 한번 정보를 흘려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니요. 저는 사실은 하나의 정보는 제대로 흘릴 만큼 흘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아메트. 그리고 그 탑 들어가는 거 정 안 되면 이거 그냥 스코어를 한 100개씩 만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찌죠. 이거 시전 시간이 1분에서 그 스콜로 만들면 반토막이 나서 30초가 되는데요. 그 차원문 도약은 좀 특별해가지고 그냥 스탠다드 액션으로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액션 찍고 해서 20칸 가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오늘 플레이 자체는 제가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러웠어요. 좀 재밌었어요. 예,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약간 존 스노하고 램의 이제 갈등 구조도 있었고. 네. 아니 그런 것보다 사실 제 스스로 자뻑을 하자면 굉장히 제가 뭐라고 할까 이야기를 술술 풀어나갔고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하자면 그 정형화된 이야기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 소설 기본적인 설정과 좀 많이 달라졌고 그런 것들을 잘 대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자유를 임기응변에 만족하신 거죠. 제 임기응변에 만족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한 그리고 그 명분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름 괜찮았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 플레이에 만족을 하는 그런 하루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밌는지는 모르겠는데 몰입을 하는 건 느껴졌기 때문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 RP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그러니까 램이랑 스노우는 원래부터 해왔던 PC고 저 같은 경우에 새로 도입된 경우라서 어떻게 정체성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나쁘지 않게 보인 것 같아요. 뱀파이어로서도 그렇고 체인징으로서도 그렇고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각지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거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직 모르나요, PC들은? 모르겠죠? 그런가? 그냥 뿅 사라졌다는 그 정도만 알지? 그 나름도 괜찮은 것 같은데.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퍼셉션 때문에. 말해줘야 돼요. 신비로운 컨셉으로. 얘 어디 갔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역시 제가 전투를 좋아하는데 전투가 아예 없었다는 거. 저 나중에 지금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그냥 솔로잖아요. 솔로 개체 하나. 네, 그렇죠. 끝내려면 10분 정도면 저거 끝나지 않나요? 지금 할까 그러면? 아니요. 근데 제가 봐도 12시가 10분에서 15분 정도면은 끝날 줄 같은데. 12시가 넘어서. 그리고 마스터한테 네. 그거를 보여주고 싶네요. 아이고. 뭐죠 이게? 아이고 이 복잡한 표인데요. 네. 던전 마스터 가이드에 있는 데미지 도표예요. 레벨당. 네. 이 레벨에서는 이만큼의 데미지가 적당하다. 라는 도표가 그 던전 마스터 186페이지에 있거든요. 네. 그걸 보시면 좀 더 빌드에 없는 모노토브라든가 화염병이라든가 뭐 수제 폭발물이라든가 이런 데미지를 좀 정하는데 좀 물질적인 공정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1에서 4에서 6레벨일 때 1D10 플러스 4를 기준으로 한 단계 내려가면은 1D6 플러스 4.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가가 효과적인 어떤 RP를 통해서 얻은 거다. 그럼 2D8 플러스 4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 데미지가
그러니까 저것도 어떤 형태냐면은 이게 MM1이랑 그 MM3랑 데미지 구하는 저희 공식이 완전 다르듯이 예. 저것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저 데미지로 들어가면은 좀 솔직히 약할 것 같죠. 행동을 소모해서 얻는 것만큼의 큰 의미는 없어요. 마치 네. MM1 몬스터가 주는 피해가 별로 그다음 위협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저게 또 아직 그러니까 에라타락이 그렇고 그 패치 내기 전에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지금 저 이것만 대충 보면은 ED10이면은 적당한 것 같은데 지금 네, 괜찮아요. 근데 ED10 뒤에 있는 기타가 없다는 게 네, 한 ED10에 가면 ED10에 4 정도로 하죠. 알겠습니다. 일단 보자. 램님이 13800 쓰신 거죠? 138. 다시 계산하니까 185예요. 185군요. 네네. 아, 그러면은 이제 각자들 경험치를 지금 경험치를 1000씩 받으세요. 1000씩이요? 네. 많이 한다.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처리했잖아요, 오늘. 그렇긴 하죠. 네. 네. 근데 저희는 레벨업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만약에 활동을 좀 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어떻게든 1레벨 올리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1레벨 올리기 힘들 것 같아요. 제 경험치가. 그 7레벨 경험치가 몇이죠? 레벨업 하는 게? 7레벨이 만. 와, 6레벨이 지금 아름다운 얼마죠? 지금 8503 경험치예요. 지금 1500이 부족해요. 지금 1000 더해서 8500. 그러면은 지금 몇 가지들 처리하면은 한 1500 정도는 받을 수 있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받고 얼마인 거예요? 1000 받고 이번 준 거? 지금 8503. 제가, 네, 8503이요. 8903이요? 아니, 8503이요. 503. 네. 1500이 부족해요. 다음 레벨까지. 이 정도는 될 것 같지 않나요? 일단 몇 가지들 치다 보면은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마스터 네.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6레벨에 피라미드에 진입하는 거랑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7레벨에 진입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1레벨을 마을에서 올리는 걸로 아하.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계산하고 계시는군요.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 마스터 말씀하시기로는 7에서 9레벨인가? 네, 그러면 왜냐면 그렇게 하면 레벨링은 제가 따로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머리 네. 굴렸어요. 아 근데 7에서 9레벨도 7레벨한테 빡신 거예요. 그렇긴 하죠. 네. 원래 8레벨에 돌입을 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뭐 왜냐면 그렇게 빡세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또 안심을 하는 게 왜냐면 그 에센셜 캐릭터가 파워풀하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아이템이 뭐 나쁜 편은 아니잖아요. 장비가. 저희가 동네 아이템으로 봤을 때는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편은 아닌데 딱 평균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젠트가 지금 뭐 2 플러스 2가 평균적이니까 네. 플러스 3 가진 게 램 정도밖에 없지 않나요? 네, 하나 샀어요. 네. 장만했죠, 이번에 새로. 그거 저희 레벨에서 플러스 3을 저번에 주신 걸 하려 그러면은 그때 골드에서 한 반 정도가 투자돼야지 그렇죠. 한 피스가 나오거든요. 다 샀어요, 이거 사는데 하나.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정비가 출중한 편은 아니에요. 마을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보물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하시죠. 마을에서 열심히 하시면 좋은 보물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죠.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좀 주세요, 저 뭐냐, 쟤 누구냐. 저 20번에 사는 있네. 저 털어버리고 싶은데 그럴 명분이 없어요. 예, 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영주가 이 네. 까마귀 잡으면은 우리 뒤를 봐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 잡는 거 외로도 영주도 저 맞다. 지주 입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걸 우리가 조사를 해도 눈을 감아주겠다 했잖아요. 네, 무기 내주겠다 했으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가가지고 시비 털고 확 털어버리면 돼요. 대신 저쪽에 티아메트 교도라면은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은 얘가 여기 있고 다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얘네랑 저기 엘란드린들이랑 붙여버려도 될 것 같아요. 계략을 짜가지고. 근데 쟤들이 둘 다 말 빨리 안 통해서 우리가 크롬이 있었다면은 시도를 아니, 해볼 텐데 그건 이제 짜기 나름일 것 같아요. 제가 베라를 변신시켜 드릴게요. 저 20번에 맞다. 변신시켜가지고 엘라드린 네. 척하고 화를 쏴버리는구나. 저는 그냥 변신 가능한데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쟤네는 둘이 붙여버리면은 네, 우리는 두 가지 다 효과를 내릴 수 있겠죠. 일단
플레이 정산 올렸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한 2주 만에 했더니 좋네요. 통화 끊겠습니다. 네.